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꼽아봤고요. 먼저 오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의 히트 상품이죠. 꼬북칩이 중국에서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은데 중국에서 다시 불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5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1,350만 봉지 이상이 판매됐다. 제2의 초코파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가운데서 주가는 또 물론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4%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포스코데오는 장 시작부터 흐름이 좋지를 않았고요. 점점 갈수록 낙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10%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의 육상가스관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이 폭발을 해버렸는데 지난해 3분기 때도 이 사고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또입니다.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이거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 짙습니다. 17,950원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제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1분기 어닝 시즌 때요. 건설주들 실적 참 잘 냈었잖아요. 뭐 GS건설도 그랬고요. 그때 주가가 한 단계 뛰어오르면서 남북 경협 이슈가 터지면서 건설주들 날아갔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적 기대 이거 아직 살아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남북 경협 이슈 없어도 괜찮은 업체들 많다라는 시각 많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2분기 실적을 이미 내놓은 포스코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요. 근데 또 시장의 해석은 또 다르죠. 이런 아쉬운 거 다 반영했고 3분기 좋아질 것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3%. 어제도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박했었는데요. 연이틀 강세 흐름 나타내고요. 실적을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면서 기대치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중한 때 상승세를 좀 보여줬나 싶은데 이내 하락으로 반전이 된 모습이네요. 1.33%의 하락, 40만 9천 원대인데 앞으로를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주도 오늘 강합니다. 사마콘대에서 4.7%, 삼성전기도 6%대인가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 좋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태 동안 올 한 해 올랐던 거 생각한다면 쉰 것도 아니죠. 이제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인데 진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 이어집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예비율이 오늘 8%대까지 추락했다는 뉴스도 전해 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한전기술 대표적으로 5% 넘는 상승이고요. 두산중공업 또 한국전력 등도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자,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표님, 한전기술 먼저 볼 텐데요. 요즘 덥다 보니까 요거 관련한 종목들이 또 오르네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제 전력 예비율 때문에 오르는 이슈가 좀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서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전을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두산중공업이나 아니면 네. 한전기술, 한국전력, 한전 KPS 다 오르는데 우선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기술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랬었죠. 지금 네.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한전기술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면은 한전기술이랑 한전 KPS랑 한국전력은 완전 달라요. 물론 원자력 관련주기는 한데 한전기술은 저는 조금 글쎄요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네네. 왜냐면은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거 방금 사업 보고서를 좀 발췌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디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원래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수에서 보시면은 이게 원자력 용역 매출에서 설계 기술이 90%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수가 수출보다 더 많이 차지를 해요. 근데 설계라는 게 새로 지어질 때 만들어지는 설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전 KPS는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한다라고 하면 계속 유지 보수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규 원전이 있지 않는 이상 매출은 조금 더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겠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내수에서 찾아보기보다는 해외에서 찾아봐야 돼요. 사우디 원전 지금 5파전이 예상되고 있죠.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사우디 원전 따내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좀 경쟁력은 있다라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건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땐 좀 좋아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볼 때는 저는 좀 글쎄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전 KPS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계속 원전을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라면 더더욱이 그래도 관심 두고 그 종목만큼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한전기술보다는 높겠죠. 근데 탈원전 정책 지금 전력 예비율 잠깐 뭐 8%대로 내려왔지만은 다시 가동되고 친환경 에너지가 활성화가 됐어요. 네, 풍력도 네. 많이 생기고 LNG 발전소도 많이 생기고 그럼 다시 원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전 KPS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책의 그 줄기가 바뀌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다소 좀 어렵다는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일단 오늘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되고 있으니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요. 글쎄요라는 의견으로 한전기술 일단은 요약을 합니다.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보시죠. MLCC는 그렇게 좋다고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니 이건 뭐 좋다 얘기가 끊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막콘대에서 조금 쉬어가다 했는데 다시 치솟거든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3월부터 계속 말씀을 좋다고 드리는 하셨었어요. 종목 중에 네. 한 종목인데 네. MLCC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냐면은 공급자 위주예요. 수요자 위주가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걸 좀 주세요가 아니고 나 이거 얼마에 팔게 니 사가든지 말든지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반도체 보시면은 반도체 정말 수요가 공급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격을 주무르는 시장이었어요. 똑같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도 역시 뭐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인데 사마콘덴서가 왜 좋냐면은 이 MLCC가 일국면일 때가 사실 스마트폰이 개화기 때 그때도 MLCC가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전자기기니까. 근데 이제 이국면이 전장산업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국면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 비수기가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전장사업의 이 사이에 비수기가 있었는데 다른 해외 업체들이나 다른 MLCC 업체들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사마콘덴서 투자를 했고 근데 과거에는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사마콘덴서. 그러면서 공급자 위주 시장. 그리고 제가 지금 사마콘덴서 사업 보고서를 하나 따왔는데 그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한 3.7%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시장 속에서 사마콘덴서는 매출에 우위에 점하고 있고 뭐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MLCC 대표적인 업체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 MLCC를 30%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후발주자 업체들 뭐 사마콘덴서라든지 뭐 대만의 야교라든지 가격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야교 차트 한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야교 조정받고 오늘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 증시 제가 대만 증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만 각권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세게 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차트가 이게 2018년도부터 1월 달부터인데 야교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MLCC 가격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콘텐서 역시나 좀 좋아요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MLCC 매출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네. 뭐 이제 물론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치가 나오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인데 주가는 힘이 영 없어요. 오늘도 이제 뒷심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우선은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해가지고 제가 오전장까지만 해도 상승하는 모습을 예. 보고 네, 왔거든요. 네. 근데 이 공장 가동 연간 목표치가 60% 상회한다라는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어요. 이게 긍정적일 수는 있거든요. 이제 저는 예전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갈 길은 멀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CMO로서 위탁 생산을 함으로써 그 입지는 있지만은 영업 마진이 많이 남는 거는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퍼스트 무버 셀트리온은 너무 많이 시장 잠식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후발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유럽에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저가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셀트리온하고 똑같은 가격을 내놓으면 안 팔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그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입장을 다 과거 임상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그럼 만약에 앵커님이 환자라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과거 데이터가 쌓여있는 셀트리온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네. 저가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갈 길은 아직까지 좀 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회계 감리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흑자 전환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글쎄요라는 의견. 글쎄요, 의견. 예, 좋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포스코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주가 많이 뛰어요. 2분기는 별론데 3분기는 괜찮대요. 물론 뭐 2분기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낮았다는 거죠. 이제 좀 살아날까요? 근데 사실 그 대외적인 악재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철강주들은요. 대외적인 악재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조금 왜곡된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럼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세를 붙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이 중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얼마만큼 미국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따져본 게 이게 국내 철강업계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 총 무게가 한 7,400만 톤이에요.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90만 톤밖에 안 돼요.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철강업계가 힘들다 확대 그렇게 해석한 것이군요.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거죠. 뭐 영향은 있겠지만 미미한 영향이다라는 네, 거죠. 네. 그 부분을 보시고 좀 접근하시고 저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차피 연령 가격, 내년 가격, 후판 가격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적 개선이 나오는 부분들은 맞아요. 또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는 뭐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좀 향후 전망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네. 좋아요를 찍고요. 네네. 일단 저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일장 탑픽은 사막 콘덴서를 주셨고요. 네네. 저희 장 마감 임박했습니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7월 24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우위로 전환 시도를 했고요. 0.43% 오른 2279선에 오늘 장을 넉넉하게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64% 상승하며 76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4% 급락이었는데 오늘 장중 1%까지 급등하다 일부 상승분은 반납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660억 원, 기관 2,161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내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매수했습니다. 1,178억 원 순매수 우위. 하지만 기관의 매도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87억 원을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개인도 기관 따라 967억 원, 꽤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해체와 남북의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협주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 제품, 건설업, 철강금속, 기계 순으로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나 비금속 광물 제품은 5%나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건설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죠.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시도가 엿보였는데요. 상당수가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운송이 4.26%로 가장 크게 올랐고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가 다수 포진돼 있는 인터넷, 일반 전기전자, 건설 등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마감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